네, 반갑습니다. 6월 7일 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코스피는 일단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좀 잘 올랐어요. 다행이죠. 뭐 수급에서 이제 금융투자가 다시 매수로 들어오게 되면서 나 안 팔래, 조금 더 오를 것 같아, 이런 느낌들을 좀 줬어요.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로 마감이 좀 됐고, 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뭐 경제 지표에 대한 어떤 변수, 미국 시장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글쎄요, 일단 올라간 것은 좋긴 좋은데 불안감이 여전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대형주들 약세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뭐 신나게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이제 위에서 누르는 거죠. 그래서 상승에 제한이 걸린다라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대신에 개별주들은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주도주가 뭐 부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특별하게 자기만의 어떤 테마나 재료를 갖고 있는 주식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특히 원자력 관련주들 많이 올랐었는데 그런 종목들도 같이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도록 하죠. 네. 자, 종합주가지수 보시면은요, 주가가 일단은 오늘 신고가 3264포인트, 그 다음에 종가 기준 신고가가 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252포인트.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일단은 뭐 내일 만약에 상승을 한다, 그렇다면 네, 신고가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는 모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상 신고가를 터치할 수 있는 상황 지금 잡혀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추세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5일선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괜찮은데 불안감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뭘까요? 수급상에서의 부담감이 계속 있는 거고요. 매수가 들어온 게 금융투자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매도를 전환시켜야 되겠다, 나 매도할 거야 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는 주가가 크게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이번 그 주 후반부부터는 이제 경제지표에 대한 불안감들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국 시장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시장에 지금 잡혀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뭐 크게 부담은 없어요. 마이너스가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뭐 크게 하락한다거나 그런 내용은 없을 거고요. 코스피 역시도 마찬가지. 상승해서 뭐 불안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뭐 저 밑에까지 처박힌다거나 그런 일은 없겠죠. 그래서 시장에 잘 못 가는 그런 느낌, 그런 것들만 좀 주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크게 하락할 일이 없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어떤 변동성은 좀 작아지지 않겠느냐 생각은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잘 오르지 못한다는 거, 그런 부담감도 있을 거고, 또 대형주들이 안 좋은 흐름들을 보이다 보면 이제 대형주 쪽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계좌가 계속 나빠지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수급 보시면 오늘 기관 쪽에서는 순매수가 들어온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1,800억. 그래도 우려했던 것만큼 많이 팔지는 않았어요. 계속 하락만 했다라면, 계속 매도만 했다라면 그래도 4,000억 넘게 매도가 나왔을 수 있는 그런 규모였는데 아침에 매도한 규모를 그냥 그대로 유지했고 마감이 오히려 조금 더 나아졌어요.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1,800억, 이 정도면 뭐 약하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팔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금융투자가 1,200억을 이 중에서 받아줍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오랜만에 260억 순매수를 들어와 줬는데 기관 쪽에서 일단은 외국인 물량을 다 소화해줬다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뭐 지수가 약간 애매한 모습 보이는 이유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 더 강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기관들이 이 정도면 잘 받아줬다, 어느 정도 유지는 좀 시켜줬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부담감이라고 할 건 별로 없을 것 같긴 해요. 다만 이제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저 수급의 동향이 지금 매수도 아니고 매도도 아닌 그런 어떤 뭐 긍정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들 보여줌에 따라서 시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무리가 좀 됐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0.3. 뭐 이따가 수급 동향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수급에서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했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일단 부담감을 작용했을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기전자 쪽에서는 일단 외국인들 매도가 나올 때 계속해서
끌려 내려가는 형태의 모습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조심하셔야 되겠죠.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일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주, 특히 전기전자 쪽에 대한 관점에서는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배터리주가 조금 올라오긴 했네요. SDI, LG화학 좀 올라오긴 했는데 여전히 볼품 없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매수 대응보다는 그냥 관망이거나 아니면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이 나을 것 같고요. 자동차는 일단 보합입니다. 뭐 기아는 조금 올라갔지만은 좀 보합이고요. 매도가 조금 나왔어요. 뭐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매도가 조금 나왔다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좀 올라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정이 조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당장은 추세를 전환시킨 모습이기 때문에 괜찮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 조정이 약간 들어가게 된다면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지선대가 23만 5천원 아래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조금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그냥 특별하게 나쁜 건 없었고요. 특히 이제 한국전력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한국전력이 오늘 신고가로 마무리됐습니다. 27,150원. 그래서 상승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뭐가 나오고 있죠? RSI 지표에 과매수 국면 진입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정도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HMM이 오늘 좀 많이 빠졌는데, 자, 아침에도 설명드렸지만 데드크로스가 진행이 되게 되면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죠. 지지선은 지금 35,000원대 이상, 36,000원 그 정도의 61선 지지가 있기 때문에 뭐 주가 하락이 크진 않겠습니다만 일단 데드크로스를 만들고 내려갔다는 것이 횡보가 나가더라도 당분간은 재미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게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볼까요? 네, 코스닥 대형주도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쪽 다 내려갔고요. 전체로 다 빠졌네요. 네, 그 다음에 LNF 하나만 조금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다음 턴을 보시면 15위부터 28위까지도 다 거의 대부분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조금 올라간 게 이제 천보, 그 다음에 동진 세미캠 이런 정도인데 지금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힘을 써줄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좀 불안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네요. 대체적으로 다 내려간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하고 코스피 쪽하고 좀 이제 갈리는 형태의 모습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매도라든지 이런 수급의 어떤 좀 부족함,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겠는데, 이 원자력 관련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BHI가 오늘 아주 강세, 상한가 마감이 좀 됐고요. 그 다음에 보성파워텍 이런 종목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요 둘 다 상한가네요. 뭐 상승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계속 홀딩하셔도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두산이라든지 두산인프라코어, 두산도 지금 초기 접근 가격 대비해서는 지금 100% 넘어가 버린 상황이 좀 벌어졌고요. 이 10만원이 넘어갔네요. 그 다음에 두산인프라코어도 초기 가격 대비해서도 100% 넘어가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이거 8,300원이 원래 초기 가격이었는데 지금 17,000원대. 엄청난 상승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이것도 마찬가지 엄청나게 상승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 쪽에서는 이 세 개죠.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이 세 가지가 이제 엄청난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차익 실현이 조금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그대로 놔두셔야 되겠습니다만 변화가 생긴다 그러면 언제든지 매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원자력 관련한 부분에서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각자의 어떤 개별적인 재료가 있는 종목군들이 오늘 상승세를 좀 많이 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이사항은 크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냥 시장이 편안한 상태로 가고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나쁘다거나 그러지 않았고요. 단기적으로 좀 올라온 종목들에 대한 조정이 좀 있었고 추세가 진행되는 거, 오늘 뭐 금호건설이 아주 좋은 흐름 보였어요. 12,800원대까지. 그래서 쭉쭉 치고 나가는데 어디까지 갈지는 아직 모르죠. 일단 5일선 따라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비추로테크도 오늘 8%대 상승 마감이라 나쁘지 않습니다.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 상태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말씀드리면 콤텍 시스템이요. 일단 발행가액을 결정하는 기간이 이제 6월 14일 다음 주 월요일로 미뤄졌죠. 그래서 2주 정도 미뤄지게 되면서 지금
6월 15일 날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6월 14일까지가 이제 가격을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텐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1,400원대까지 한번 진입을 해주게 된다라면 발행가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유상증자로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지금 외국인들 매수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부담될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 밑에 쪽 1,200원대 초반에서 추가 매수, 신규 매수 이런 거 한번 들어갔었기 때문에 아마도 네, 이런 부분들이 1,400원까지만 연결되더라도 제법 괜찮은 모습은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요, 변화에 대한 포인트만 잘 읽어내시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처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 말씀도 들어볼 수 있겠네요. 자,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금융투자 한번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 매수했어요. 얘네들은 지금 상승 쪽에 베팅을 조금 하고 싶은 생각이 있긴 있는데 레버리지 팔고 인버스를 샀습니다. 둘 다 뭐 비슷한 물량이긴 한데 삼성전자를 사면서 레버리지를 같이 팔았다, 인버스를 샀다. 이거는 글쎄요, 시장을 일단 버티게 만들게만 하겠다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고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에 대한 내용들은 그렇게 힘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보시면 ETF 쪽 사고 있죠. 그 다음에 한국전력, 방어주란 말이에요. 신한지주 이런 것도 방어주죠. 그래서 방어주 쪽으로의 어떤 모양새들이 좀 나오고 있고 매수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많이 사지를 않았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팔아먹는 것도 보시면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즉 많이 올라온 쪽에 대한 차익 실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달라붙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양새지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두산 쪽 붙어있는 것들 단기적 변동 나타나면 확실하게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전략을 취해 주시는 게 좋다 이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연기금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한국전력 역시 방어주 쪽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매도가 좀 많았습니다. 금융투자 쪽 매수는 요정도 35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연기금 쪽에서는 지금 4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죠. 훨씬 더 많이 팔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관의 총계로 따지고 보면은 삼성전자가 매도로 잡힐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저 밑에 어딘가 있겠죠? 네. 지금 물량 자체가 이제 많이 적어돼가지고 그런데 저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 여기 있네요. 삼성전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다 합치면 그 정도. 한 5천억이 아니죠? 350억, 50억 정도 매도. 지금 매도 규모가 크지는 않은데, 지금 기관의 총계를 보게 되면 방어주 쪽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과, 인버스 쪽 매수 들어가는 것. 그래서, 계속 주가를 끌고 가면서 매수를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적당한 시점에서 차익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 삼성전자 매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 외국인 둘 다 삼성전자 팔면서 역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매수해가지고 올려놓고 또 자기가 원하는 가격대에서 팔아먹고 매수는 개인들만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겠죠. 개인들 거 보시면 삼성전자가 1등이에요. 그냥 두산중공업 엄청나게 매수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수급 주체들하고 조금 다른 양상이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도 약간은 방어적인 입장 취하네요. 지금 보면 한국전력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약간 방어적인 부분도. 근데 레버리지 사고 있어서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은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조금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뭐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은 매수나 매도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왔다거나 뭐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종목들이 여러분들 괴롭히지 않았고 계좌도 나름대로 편안한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가만히 계시면 되는 거죠. 신규 접근이라든지 이것도 뭐 나쁘지 않겠습니다만 확실하게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사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기다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가가 크게 변동성을 보이는 것은 개별주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제외하고 본다면 시장 자체가 움직임이 굉장히 적고 안정적이다. 그래서 계좌는 가만히 놔두셔도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종목들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요. 돈이 있어서 뭐 사고 싶지만 지금은 이렇게 타이밍이 좀 애매한 구간들 많기 때문에 서두르지 마시고요. 나한테 원하는 나한테 유리한 그런 가격대가 온다면 그럴 때 매수하도록 아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감 시간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 저녁 9시죠? 저녁 9시부터 유튜브에서만 방송이 진행됩니다. 유튜브에서만 무료 방송 진행되니까 방송 들으시는 분들 오늘 저녁 9시에 유튜브에서 네,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급등주에 대한 이야기 좀 다뤄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저녁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